자, 교재는 272페이지 위법성 일반 이론입니다. 자, 1번 작년도 9급 검찰 문제인데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정답은 1번. 자,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갑니다.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필요설에 따르면 형법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 이 조문은 주관적 정당 요소를 규정했다라고 해석된다는 견해가 이제 필요설에 따랐을 때 옳은 지문입니다. 우리 판례는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 정당방위 의사, 긴급피난 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 요소가 요구된다고 해서 우리 판례는 필요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요 없다는 불효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행위 당시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불효설입니다. 그런데 고의 기수가 된다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레일번 행위반갈치, 결과반갈치가 모두 요구된다는 이원적 인적불법론이 다수설이죠.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결여되었을 때 행위반갈치가 부정된다, 부정이 아니고 긍정되죠.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능미수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 자, 문제 2번입니다. 작년도 해경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번 순수 결과 반가치론이 이제 불효설이죠. 자, 이 불효설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더라도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이론적 인적불법론은 두 가지 2번, 3번 묶어보세요. 여기 불능미수범설과 더불어서 2번, 3번은 필요설입니다. 자, 2번 견해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같이 탈락해서 조각될 수 있다. 무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설이기 때문에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불능미수범설은 행위반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어떻게 한다? 임의적 감면을 한다는 거예요. 임의적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형법은 우연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행해졌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에는 우연방위 조문이 없습니다. X. 이 조문은 과잉방위 조문입니다. 3번 가죠. 자, 사실관계 쭉 나와 있는데 무슨 사실관계입니까? 이런 사실관계 형법에 나왔다. 그러면 오상방위 아니면 우연방위입니다. 자, 근데 읽어보시면 이 방위는 우연방위를 말하죠. 우연하게도 정당방위가 된 사안입니다. 읽어보죠. 안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했는데 마침 이 친구가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었는데 그 밑에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인해서 다행히 A는 구조가 되었다. 는 거죠. 자, 이때 갑이 무죄라는 견해는 무슨 견해입니까? 방금 봤잖아. 올라가 보면 여기 1번 해당되는 겁니다. 불효설이죠. 불효설. 불효설 즉 순수 결과 반가치론에 따랐을 때 주관적 정당 요소가 그딴 거 없어도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이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결과 반가치론이죠. 그래서 무죄라는 견해는 1번에서 결과 반가치만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주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당화 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 가능성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는 견해는 이 결과반가치론에서 나오지 않고 불능미수범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견해죠. 거기에서는 임의적 감면, 그 중에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번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다. 맞습니다. 이 결과반가치론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학설들은 전부 다 기수가 되거나 불능미수가 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설이 그나마 행위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죠. 있든 없든 다 조각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냈습니다. 읽어보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이도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 우연방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뭔지 몰라도 기습범설, 무죄설 이런 견해 나오면 아하 우연방이구나 딱 나오죠. 답이. 자, 결과반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은 기습범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과반 가치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위법성 조각설에 대한 비판이죠.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에도 그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갖는 것은 무죄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기수범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불능미수범설은 불법의 본질을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을 기초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능미수범설을 뭐라고 부르는가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 문제 1번에서 이원적 인적 인적 불법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판례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자, 문제 5번. 간부 문제인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번입니다. 자, 니은, 디귿, 미음,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갑니다. 자,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책임 무능력자 행위도 위법하다라고 보죠. 그쵸? 이 객관적 위법성론이 다수설이잖아요. 그쵸? 또 판례이기도 하고요. 책임 무능력자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책임 무능력자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X. 자, 주관적 정당 요소에 관련된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을 때에만 결과반같이 탈락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없다면 기수라는 거죠. 디귿번. 피난 의사가 없는 경우 긴급 피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 올라가 볼게요. 판례를 묻고 있습니다. 판례는 필요설이죠. 그래서 옳은 지문. 레일번. 자, 총을 발사했는데 알고 보니 집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시키려는 순간이었다. 무슨 사례? 우연방위 사례잖아요. 우연방위 사례입니다. 이때 불능미수범죄에 따르면 살인죄가 되고 형을 감경 면제한다가 아니에요. 이건 임의적 감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야 됩니다. 임의적입니다. 자, 미음번. 자, 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르면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 방위를 할 수가 없고 긴급 비난만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자, 여긴 객관적이었잖아요. 여기는 주관적이었고, 그쵸? 자,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르게 되면 책임 무능력자 행위도 위법인 겁니다. 그런데 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르게 되면 책임 무능력자 행위는 적법한 행위예요.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 방위가 안 되죠. 그래서 긴급 비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순수 결과 반가치론이 불효설이라 했죠. 야, 그딴 거 없어도 조각돼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조각될 수가 있죠. X. 자, 주관적 정당 요소란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맞아요. 그렇게 봐요. 자, 21조 3항은 과잉방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연방위는 법조문 없어요. 4번. 자, 이 견해도 우연방위 사례죠. 이때 불능미수범설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능미수로 갑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우연방위 사례겠죠? 자, 골탕 먹일 생각으로 던졌는데 창문을 깨뜨렸는데 알고 봤더니 연탄가스 중독된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연방위 사례다. 자,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불효설이죠. 불효설이 위법성 조각설이죠. 그래서 불가벌이다.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반같이 결과반같이 모두가 상쇄가 되어야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인데, 그러면 이 필요설 중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필요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불능미수범설을 얘기하는 거죠. 모두 상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서 나오는 불능미수범설이다. 자, 3번입니다. 유추직용하자는 견해는 갑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불가벌인가요? 유추정설이 뭐야? 불능미수 규정설이 뭐야? 임의적, 감, 면, 그치? 어쨌든 이 견해는 뭐였어요? 지금 손괴죄 창문을 깨뜨렸잖아요. 창문을 깨뜨렸기 때문에 손괴죄의 불능미수다 하는 견해입니다. 행위반같이 인정되죠. 결과반같이 탈락되어서 의무적 감면입니다. 불가벌이 아니고 의무적 감면이라고 적으세요. 손괴죄 불능미수인데 의무적 감면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쵸? 4번입니다. 결과 발생했다면 결과반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무슨 견해입니까? 기수범설이잖아. 기수범설. 기수범설인데 이 기수범설을 무슨 설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반가치론. 이론적 인적 불분론을 주장하는 견해예요. 자, 이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문제라는 비판점이 있다. 그래요. 아, 7번이 좀 어렵게 나온 거죠? 7번이 지금 비판점도 묻고 있고 뭐 등등 하고 있는데 다른 시험보다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원래 7급이 좀 그래요. 7급 검찰이 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한두 문제가 좀 까탈스러운 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렵지 나머지는 좀 평이합니다. 8번 갑니다. 상해죄 의사로 강타하였고 코피가 났는데 마침 을은 갑을 살해하려고 칼로 갑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었다. 우연방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4번입니다. 자, 기억, 니은, 티귿이네요. 자, 1번.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불효설이잖아요. 그쵸? 불효설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습니다. 방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필요설이죠. 그쵸? 그 방위 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갑의 행위는 정당 방위가 될 수가 없다. 판례에 따르면. 맞죠? 디귿번. 요구되지만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이건 무슨 견해죠? 불능미수범설이죠. 상해죄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이 9번 문제는 지금까지 보던 것과 약간 다릅니다. 지금까지 본 문제는 전부 다 고의범이었는데 이 9번 사례는 과실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우연, 방위 사례이다. 과실 미칠 것이고 읽어봅니다. 경찰관 갑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강도범 을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고사가력을 하려다가 실수로 그만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병은 을과 공범위로
병이 상해를 입은 시점은 강목으로 갑을 가격하려던 순간이었다는 사례입니다. 자, 1번 위법성 조각되려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필요설 있죠. 2번에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있죠. 필요설, 불효설 다 있습니다.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자,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행위반 가치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습니까? 필요설에 따르면 행위반 가치 존재합니까? 없습니까? 고의범일 때. 있죠.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조각된다는 것은 불효설에서 나온 거예요.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기수범설이 되거나 또는 불능미수범이 되는 거예요. 불능미수범이 되는데 이건 과실범이라고 했잖아요. 과실범은 뭐다?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불능미수범 같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상해 기수가 되거나 아니면 과실 미수가 되는 것 같은데 과실 미수는 없으니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필요설에 나오진 않습니다. 기수가 되거나 불능미수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기수라고 나오면 모를까 그 말도 없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4번에 불필요하다는 견해 불효설이죠.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1번은 뭐예요? 폭경죄의 고의로 던졌는데 기절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절조하려던 괴한이었다. 무슨 사례죠? 우연방해 사례죠. 나는요? 개괄적 고의 사례죠. 자, 결과반가치 이론에 따르면 갑에게는 방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각되지는 않는다. 결과반가치 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안된다. 틀렸고.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행위반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의무적 감면한다 했어요. 행위반가치 존재합니다. 정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3번 인과관계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죠. 다수설인데 인과관계의 본질적 착오 과정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의 미수가 된다. 맞습니까? 인과관계 착오설은 그렇게 보나요? 인과관계 착오설은 기수로 보잖아요. 기수. 이 사례에서 기수로 봅니다. 질식사 하였잖아요. 기수로 보는데 기수가 되려면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으로 봅니다. 비본질적이란 말은 예견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판례에 따르면 불능미수와 과실범의 상경이 됩니까? 판례에 따르면 살인죄 기수로 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1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이죠. 자, 위법성이 조각되면 형벌도 받지 않고 보완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판례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부작이나 과실에 의해서도 정당방위할 수 있죠. 이 지문은 과실 자구행위 지문이 아닙니다. 자구행위는 이런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는 있지만 과잉 자구행위에는 야간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이런 조문이 없어요.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에 인식과 인용 맞고 2번에 결과반가치 이론에 따르면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보죠. 왜냐하면 결과반가치 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우연방위로 봅니다. 정당방위로 봅니다. 자,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를 초래한 과실행위라고 했는데 불능미수범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연방위를 초래한 과실행위 같은 경우는 과실범의 불능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실범은 미수 처벌조항 자체가 없으니까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자, 우연방위를 초래한 고의행위 경우에 고의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불능미수 범죄에 따랐을 때 의무적 감면으로 보죠. 그래서 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문제, 옛날 사시 문제인데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 사안은 우연방위 사안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순수 결과 반가치론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되죠. 살인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필요설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기수범설 또는 불능미수범설이 되기 때문에 무죄다가 아닙니다. 무죄가 되려면 결과 반가치론으로 가야 됩니다. 오직 행위 반가치론에 따랐을 때 이것이 이제 이론적 인정법 불법론이거든요. 기수범이 되는 거죠. 미수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불능미수범설은 결과 반가치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반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맞고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